신저가 맨날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 언제쯤 충전이 될까요? 자, 이것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충전돼서 당장 간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다시 일제히 신저가 갔었죠, 어제. 그리고 밑꼬리를 달긴 했어요. 막 진짜 관세 폭탄 나오고 시간 후에서 뉴욕 증시 급락하고 외국인들 매도하고 공매도까지 던져버리고 거기다가 관세에 민감한 게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애들인데 2차 전지는 더 내릴 곳이 있나 싶은데 또다시 내려가면서 신저가 때리고 공매도 계속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멕시코, 캐나다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서 약간 그래도 투심은 조금은 나아졌고 더 이상 내릴 때가 뭐 있어라는 것도 어제는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조금은 유입이 됐고 그래갖고 이 섹터도 관세 부과에 따라서 캐나다, 멕시코 제외 소식이 있으니까 약간 요만큼 그래도 호재로 반영한 게 있더라. 그 에코프라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캐나다 쪽이잖아요. 그 공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보합권까지 올라왔고 대다수 종목들이 밑꼬리는 길게 달았고 셀 쪽보다는 소재 쪽이 좀 더 나았다 어제는.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현 시점에 가장 민감하게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어제 일단 큰 그림 장중에 낙폭 축소 장중에 반등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왜 올랐나요? 이거 의미 두지 마세요. 별 의미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그런 지금 어려운 시점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주도주가 전혀 아니고요.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 제 입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만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또 두드려 맞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다. 그럼 현재 가장 민감하게 봐야 되는 애들은 뭐예요? 이 중에서 관세. 좋은 핑계거리입니다. 얘네한테는. 관세가 잠잠해지면 어떤 핑계거리가 또 생길 수 있다? 우린 미리 대비하자. IRA.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살살 괴롭힐 수 있다. 그 핑계로 공매도는 이어지고 있다. 공매도는 여전하거든요. 어제 LG엔솔이 한 500억 원 공매도 지금 들어왔고 SK이노, 포스코홀딩스 SK이노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체 비중에서 매매 비중에서 50%가 공매도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공매도란 얘기야.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예. 그리고 금액도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전기차 수요 위축 발생하고 고금리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인데 이거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또 반영시키고 있어요. 배터리 덜 팔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공매도 치는 핑계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 핑계를 못 대게 하려면 그런 거잖아요. 뭐 자식 새끼가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공부 안 하는 핑계를 대잖아요. 친구가 뭐 놀러 왔다 그러고 아니면 뭘 엄마가 안 사줬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 새끼야 공부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면 아니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이게 뭐 전자수첩이 있다고 하는데 전자수첩 난 하나도 없고 사줘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줄 지금 돈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되면은 이 핑계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냥 핑계를 못되게 제외시켜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개선이 되는 걸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식 농사하고 요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아무튼 뭐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핑계를 못되게 하는 실적이에요. 관세가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도 맞긴 하지만 핑계거리가 된다고요. 근데 결국엔 이 핑계거리를 하나도 이제 싹 다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실적이다. 투자자들이 제발 좀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번 1분기 실적 어떤 상황이냐. 증권가는 안 좋다고 얘기해요. 이게 안 좋은가? 전 이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비엠 1분기 실적 전망치가 한 5,890억, 영업이익이 3분기. 전분기 매출이 지금 영업손실이 96억 원이었거든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코멘트를 다냐면 흑자 전환하지만 기대치는 밑돈다. 아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 개선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대치에 못 미친대. 아무튼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영업이익 7억 원 정도 나온다. 소폭 흑자가 전망된다. 근데 지난 4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던 LNF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적자폭은 뭐 어떻게 될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소폭 흑자나 아니면 적자폭을 줄이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만 나오면 흑자 전환이잖아요. 기업들이 좀 이야기를 하던 지금 1분기부터 조금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아질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일단은 단초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 눈높이를 어디까지 높여놓은지 모르겠어요. 증권가에서. 이게 좀 문제예요. 항상 증권가에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애를 눈높이 미달이라고 해서 컨셉 미달을 만들어버리면 갑자기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갖고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자에서 흑자로 예상이 돼. 이거는 까봐야 돼요. 이건 예상이니까 실제로 까봐가지고 잘 나오는지를 거기까지도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작업이 좀 어렵고 지루하고 피곤한 작업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실적을 확인했어. 근데 실제로 점진적인 개선이 숫자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기업들은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하겠죠. 컨콜을 하겠죠. 향후 전망을 얘기를 하는데 지난 인터배터리나 지난해 4분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이고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개선은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라고 조심스럽게 언급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마디로 정말로 최악의 상황은 실적을 보니까 지났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수급은 대기 수요가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높아요, 확률은. 다만 실적 전망치를 높여놓고 흑자 전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갖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실적 개선이 조금이라도 되고 분위기가 나아져갖고 수급 개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보다는 주가는 나아지죠. 여기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런 분위기에다가 뭐가 나아주면 좋냐면 업황 개선 얘기까지 같이 나와주면 좋죠. 유럽 쪽에서 지금 믿을 건 올해 유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럽 쪽에서 한국 배터리가 계속 유럽이 지금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배터리의 점유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EV가 많이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게 많이 팔려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NH투자증권에서는 그래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배터리 탑재량이 큰 순수 전기차 수요 개선이 유럽 쪽에서 좀 돋보인다. 올해 연초부터 2월까지 유럽 쪽의 판매 성장률이 31%였고 전망치를 넘어섰고 1분기 재고 조정한 다음에 2분기 재고 축적하고 하면은 실적 개선은 예상이 된다.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 유럽 비중이 크다. 그래갖고 매출액이 2, 4분기부터는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7분기 만에 전년 대비해 갖고 성장.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도 좋은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나아지면은 전분기하고 전년 동기 나으면 이건 턴어라운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2분기에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부족해. 그럼 뭐가 좀 나와주면 좋아요? 예. 지금 갑자기 언급되다가 쏙 들어간 게 뭡니까? 정부의 도움입니다. 중국은 어때요? 기업 한 곳에 조 단위를 지원을 그냥 해줍니다. 산업 육성을 통해서 그냥 중국은 그냥 공산당이 직접 개입을 해요. 중국의 기술이 뛰어나다 이게 아니에요. 중국의 이런 방향성 자체가 무섭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죠. 중국이 보조금 줘. 야, 당해서 보조금 줄게. 싸게 팔어. 그러면은 막 미친 듯이 팔아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내수가 엄청나잖아요. 뭐 인구가 몇십억인데 그러면은 그 인구가 타면은 바로 그냥 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니까 아주 그냥 간단한 거죠. 그냥 지네 나라에서 팔아도 얘네들은 이득이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다가는 가격을 올려버리지만 전기차는 가격을 내려갖고 일반 서민들이 전기차를 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갖고 가격 경쟁력도 갖게 만들고 자금 조달도 이런 식으로 쉽게 해갖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갖고 얘네를 계속 성장을 시켜버린다고요. 근데 국내 기업들은 이런 지원이 전무해요, 지금. 그래갖고 해달라 업계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존심 콧대 높은 이 대기업들도 최근에는 못 살겠다 해줘라라고 얘기해갖고 공청회 열리고 막 국회에서 박재범 연구원이 포스코에 얘기했는데 쏙 들어갔잖아요, 지금. 국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기술 발전하고 캐파 확장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설 확장을 멈춘다 그러잖아요. 올해는 줄인다고 지금. 저렴한 배터리를 생산을 해내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중장기적인 승부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좋다니까요. 그럼 이 뒤를 받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멈추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혁신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쟤네들이 지금 직접 지원 정도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겁니다. 기업 자체의 능력에 지금 맡기기가 산업 자체가 어렵고 국내외적으로 지금 만만치 않아요. 현재 국내 기업들은 업황 둔화 장기화에 따라서 이익이 줄어들고 적자 전환하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생산시설 확장 등을 줄이면서 보릿고개 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익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익이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등급이 올라가겠죠. 강등당한 것들이. 그러면 이제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그럼 회사채 발행할 때도 더 싸게 발행할 수 있고 수요가 몰리니까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것도 잘 됐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높은 가격이 증자할 수 있고 증자할 때도 주주들한테 굳이 손 벌리지 않고 다른 투자처를 찾기도 쉽고 그럼 삼자 배정을 하든지 아니 회사채 발행하든지 해갖고 자금 수혈도 원활하게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우리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지원이 필수적인데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내린 가운데
캐나다, 멕시코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되돌림 정도였어요, 어제는. 그래서 어제 전일 증시는 반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으로 지금 당장은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섹터의 미래 전망이나 기술력이나 이건 높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보기 어렵다라고, 너 왜 이렇게 맨날 부정적이야 작년부터 그랬는데 여전히 비슷한 생각이고요. 섹터 자체가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수급적 애로사항도 있는 것 맞아요. 3월 이전에는 1, 2월에는 많이 내렸고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고 정부 정책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한국판 IRA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그 이전으로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섹터 분위기 반전을 위한 1차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요소는 실적이다. 그 실적이 이제 뭐 4월 29일 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나올 건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보실 때는 적자 기업의 흑자 전환 확인, 그리고 2분기에 개선된다 그러는데 2분기가 정말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개선이 됐는지,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쭉 확인을 하시는 게 지금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